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6월 30일 방송 시작했습니다. 주말 잘 새셨는지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부동산 대책 이재명 정부의 첫 대책이 나온 지 며칠 안 지났는데 시장이 완전하게 분위기가 바뀌었죠. 워낙 내용이 강력했습니다. 강력했고,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 그냥 뭐 느낌으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일반 무주택자 청년들 신혼부부들 다 좋아하시고 또 유주택자시만 자녀분들 성인분들 다 그래도 반겼을 겁니다. 다만 이제 뭐 갭투기를 하시거나 영끌 하시거나 또 부동산 쪽에 시장 친화적인 양반들은 불만이 많겠죠. 그렇지만 이 대책에 대해서 자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 그러면 추가 대책이 어떤 게 나올지 우리가 준비해야겠죠. 추가 대책이 과연 언제쯤 나올지 아니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우리가 좀 예측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이재명 부동산 첫 대책이 6월 27일 날 발표가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이 너나 강력했고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볼 게 이제 과연 다음 대책은 어떤 것이 나올 건지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씩 볼까요? 예측은 보겠습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해보자면, 복습을 해보자면 갭투기는 원천 차단됐습니다. 이제 주담대 한도 6억, 전입 의무화, 이게 너무 큽니다. 이게 강력합니다. 갭투기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30년 축소, LTV 70%, 조건부 전세대출, 이거 이제 분양 입주권, 입주하시는 아파트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거꾸로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가 됐다는 얘기는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해서 좀 제어 효과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좀 하나 챙겨두실 게 뭐냐면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주택을 처분해야 돼요. 위반 시에는 대출금은 당연히 회수가 되고요. 3년 동안 대출이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시장 정상화 환경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미리 미뤄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 제가 사무처장이 발표했다 그랬잖아요. 특이하게. 그 내용도 제가 이제 파악을 다 했습니다. 이건 따로 하나 영상 올려드릴게요. 기재부 1차관님에 대해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금융당국 관계기관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전 금융권이 총량 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철저히 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필요시, 이게 이제 앞으로 내용인데요. 필요시에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올지 보겠다는 얘기고, DSR 적용 대상 확대, 이게 중요합니다. 전세 대출, 이게 이제 시행되면 전세 가격은 정말 하방 압력으로 갑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이게 좀 충격이 너무 클 수도 있는데, 또 주택 가격이 펌핑이 되거나 이걸 가지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기레기님들도 펌핑하고 이런 것들 나오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주담대 위험 가중치도 또 조정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금융위원회 입장인 거예요. 정부에서 또 어떤 대책이 나올지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겠죠. 이번엔 다르다.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런 말 나오죠. 자, 볼까요? 일단 정리해보면은 연봉 2억이던 분이 예전에는 11억 4천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15억, 20억짜리 그냥 들어가는 거죠. 전세 끼고 갭 투자가 가능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6억이에요. 그러면 거의 안 된다고 봐야겠죠. 1억인 분들은 6억 9,800, 7천. 보통 이제 기존 대출 통상 연봉의 6배 수준입니다. 6배 수준인데 여기 6억 9,800 조금 많죠. 이것도 6억 줍니다. 대출액이. 연봉이 6천, 5천인 분들은 변동 없습니다. 이거 체크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이 전세 끼고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이 쉽게 안 밀 것 같다. 제가 생각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추가 대책이 어떤 게 나올지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공급, 세제, 거래, 대출 정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3기 신도시가 딱 떠오를 겁니다. 그렇죠? 3기 신도시부터 또 추가적인 게 있겠죠. 3기 신도시하고 나머지 공공택지가 또 있어요. 공공택지가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합하면 한 35만 원 물량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라기보다는 35만 원 너무 많으니까요. 한 2, 3년에 나눠서 차근차근히 해도 물량이 꽤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유휴지에 대한 그 전 정부에서 전 정부죠. 이번 정부도 그렇고 전 정부도 그렇고 전 정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도 유휴지에 대한 뭐 데이터가 다 정립이 돼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공급 확대에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한꺼번에 나오면 좀 완전히 공급 확대로 안정 국면을 취할 것이고, 아마 시장 반응을 보면서 요 정도에서 멈출 수도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정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온다. 이거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소규모 정비를 하는데 만약에 용적률을 조금 더 올려준다. 서울시에도 조금 발표했어요. 이거를 만약에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나온다면 이거 정말 공급 확대에 크게 진정이 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다. 내년에 입주 물량이 서울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라서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대책이 저는 늦어도 9월 전에 나왔으면 좋겠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물론 시간이 좀 필요하죠. 좀 다져봐야 되니까. 중요한 건 3기 신도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언제든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가 토지 부상 현황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마 전세 대출 DSR, 아까 금융사무처장이 보도자료에도 얘기해 놓은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만지작만지작 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국정기획위원회 이번에 보고할 때 전세 대출 DSR을 시행하겠다고까지 얘기한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그런데 이거는 요번에 대출 규제 정책이 워낙 강력하니까 조금은 놔둔 것 같습니다. 한숨. 그러나 전세 가격이 좀 움직인다 싶으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7월 21일부터는 대출 보증 한도도 축소가 돼요. 그러면 20일 남았는데 그 분위기 때문에 아마 7월에서 7월 한 15일 이 정도 되는데 만기되는 분들은 좀 소유주하고 임차인 분들하고 약간 대화를 좀 잘 하셔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초하는 1년 동안 유지한다고 이미 발표했고요. 보유세하고 양도세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양도세는 건드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1, 2년 정도 지나서 대한민국의 세금 구조를 볼 때 보유세가 아마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여야 이미 합의한 내용이고 세미나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나 이주택자분들은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2, 3년 안에 어느 정부가 돼도 이거는 시행되지 않을까. 양도세를 좀 줄이고 거래세를 좀 낮추고, 그리고 양도세는 좀 낮추고 이 거래세도 낮추고 보유세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좀 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건 뭐 제가 계속 강력하게 몇 년 전부터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MB 정부 때 1년이었던 게 박근혜 2년으로 늘렸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2년으로 줄였다가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또 3년으로 늘었어요. 이게 사실 약간 사각지대의 투자 형태가 됩니다. 이것도 아마 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청약제도도 여러분 아시지만 너무 요새 청년하고 신혼부부 쪽에 좀 비중이 많아요. 이런 부분도 좀 조정을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4050, 그리고 추첨제도 소득 제한에 걸려가지고 사실 세금 빼고 이러면 별 많이 저거 한데, 이런 부분도 일부 서울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소득 제한도 추첨제로 어느 정도 분량 한 10% 15% 늘려줘서 사각지대를 좀 막아주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 현황입니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현황 100%, 99.7%, 다 100%입니다. 토지 보상은 거의. 이건 뭐 수용 재결이나 이런 이의 신청 들어와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이건 끝났다고 봐야죠. 99.8%니까. 지작물 철거가 이제 애로사항이었는데 보시면 다 99%, 98%가 하나, 부천 대장만 조금 조율 중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임무 지구 지정은 다 됐고 토지보상 지작물 철거 다 돼 가고 있고, 그러면 시간 계산하면은 조금만 빨리빨리 해서 하면 제가 볼 땐 7월 중순이면 바로 발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면 시장 안정에 정말 안정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대책은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공급을 많이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아시지만 건설사 PF 문제가 좀 부담이 됐죠. 이 부분이 만약에 공공 분양이 많이 나오면
건설사 수도권의 미분양이 늘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좀 조정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니죠. 내년에 서울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하다는 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정부에서 신속하게 아마 대책을 세우는 것이 주거 안정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17만 원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이 일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은 이미 8월 8일 24년 8월 8일 대책, 88 대책이죠. 이때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24만 원 이미 발표했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5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정부에서 신경 써가지고 발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그러면 이제 추가 대책 대충 이해가 됐잖아요. 되셨고, 제가 볼 때 이런 추가 대책이 한번 좀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시고,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우리 구독자 중에 유주택자도 계시고 다주택자도 계시고 무주택자도 계신데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측하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하고 공공택지 신속 공급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대책인데 공공성 기여 원칙을 강화한다 그랬어요. 이 부분 때문에 약간의 재건축 재개발이 생각보다 이재명 정부에서 좀 신속하게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데 공공성 기여 원칙이라는 것이 작동을 해서 제가 볼 땐 조금은 이건 늦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유휴부지 활용 주택 공급 소규모 정부 이건 말씀드렸었죠. 이거 활용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음은 이제 고밀복합 개발.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대선 공약 때인가요? 4기 신도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역세권 쪽에 조금 콤팩트 시트로 용적률을 많이 올려줘서 이 콤팩트 시 고밀복합 개발, 미니 신도시 형태 이러면서 표현이 4기 신도시가 나온 것 같아요.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서 풀었던 그린벨트 지역을 어떻게 조금 다시 어떤 각색을 좀 새로 해가지고 새로운 뭐 용적률을 좀 더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밀복합 개발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올 것 같고, 다음은 이제 전세대출 DSR 시행입니다. 이 네 가지만 움직여도 시장은 거의 완벽하게 저는 안정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대출 한도 축소는 이미 시작되고 있죠. 7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처분기한 조정이 따라주면 제가 볼 때 만약에 시장이 조금 하방이 너무 강해가지고 약간 대출을 풀어준다 할 때도 이게 미리 선제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 투자성 이 일시적 2주택 양도세를 활용한 이런 투자는 좀 많이 줄 겁니다. 가수요가 주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청약제도 이 수정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너무 이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좀 집중되어 있어요. 이걸 좀 바꿔야 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해가지고 공공 분양에 대해서 유홈 뭐 정책 해가지고 세 개로 나눠놨는데, 제가 볼 때는 선택형은 괜찮은데 이 나눔형보다는 제가 볼 때 일반형 분양분을 좀 많이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외국인, 특히 중국에 대해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제가 알기로 12% 18%가 매겨서 중국인들이 막 사재기 하는 걸 막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지금 할 때가 됐다고 저는 보고, 또 그리고 1인 법인들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1인 법인이 어떤 형태로 또 취득세는 좀 물들어도 제가 볼 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어떤 대출에 대한 게 확실히 안 잡혔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유주택자 전세대출. 이것도 손 봐야 됩니다. 유주택자가 왜 전세대출을 받죠? 집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받고 나서 그 집에 자기가 돈을 모아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이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안 들어가고서 그 집을 또 판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애 최초 주택이라는 게 지금 후순위 갭투기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면 전세 끼고 생애 최초 대출인데, 생애 최초 대출을 받으면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걸 갖다가 갭 투자를 하게끔 이번 정부에서 1월 2월에 너무 많이 풀었어요. 이래서 이제 폭등한 게 있는데 이걸 이번에 잡았으니까 이런 정책들도 같이 추가적으로 만약에 정부에서 동시에 약간 시간 조절하면서 한다라면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출산율 저하는 물론이고 부동산 가격 안정, 또 한국 경제에 조금은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의 어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선순환 경제를 일으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여기에 맞춰서 잘 적응하시고요. 자, 그래서 하여간 이번 이 대책은 이 정도로 추가 대책들을 좀 나열해 봤고 좀 더 연구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또 이렇게 영상 한 주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다음 주 이 중간에 제가 아까 기재부 1차관 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에서 뭐 발표했다 안 했다 대통령실에서 뭐 손 안 댔다 그랬는데 제가 그걸 완전히 알았습니다. 이 완벽한 정부의 대책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번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